오늘 우리 K 증시는 11월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해서 막판 스퍼트가 돋보이는 하루였는데 그래서 11월장을 유종의 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K 증시 막판 스퍼트의 그 정체는 바로 MSCI 리밸런싱 자금이 동시호가에 한꺼번에 그 편입 종목들 매수하면서 들어온 것 때문이었고요. 그 외에 또 특징적인 거는 오늘 사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싸움이 벌어졌었는데 바로 2차 전지랑 로봇 테마주의 그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업종 자체로는 뭐 2차 전지의 승리였지만 그 대표 선수격으로다가 2차 전지 팀에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로봇 팀에서 나온 두산 로보틱스 이 타이틀 매치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과감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의 경우는 간밤에 리튬 가격이 추가 하락을 해가지고 약간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장중에 에코프로 그룹이 하반기 채용 일정을 연기했다는 게 전해지면서 사실 오늘 같은 날 뭐 빠지는 게 더 건강한 반응인 거죠.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측의 입장인데 에코프로 그룹 측은 이미 10월 달에 포항 캠퍼스 운영직 신입 경력 채용을 진행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이거를 엎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자들한테 미안하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채용 계획을 진행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8월 달에 채용된 사람들도 입사일이 원래 올해 11월이었다가 다시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에코프로 그룹도요, 공정위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입니다. 그야말로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절대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욕먹으면서도 얘기를 했던 게 리튬 가격이 저렇게 바닥이 뚫린 것 마냥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사실 톤당 13만 위안 정도가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했었는데 그거 깨지고 나서는 이제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지금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제조사들 몇 개 도산하고 막 파산 도미노 나오고 그러고 나야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반등도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에코프로는 생산 라인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이번 채용 연기로 밝혀진 거죠. 그 와중에도 이제 채용을 연기하면은 비용 절감된다고 영업이익 올라갈 수 있다고 호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어찌 보면 무서울 지경인데 그러다가 이제 채용을 또 늘린다고 하면은 야 이제 진짜 2차 전지 업계의 호황은 호황인가 봐 이러면서 또 호재라고 좋아하겠죠. 하여튼 이제 에코프로 측은 내년 공장 가동을 이제 풀로 돌리는 계획을 갖고 4조 2교대를 위해서 채용을 진행했는데 최근 2, 3개월 사이에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결국 채용을 연기하게 됐다고. 그럼 이제 내년 증설 계획도 연기가 되든가 하여튼 또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 배터리 제조사들 특히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구체 같은 2차 전지 소재 제조사들은 지금 공급 과잉 단계에 이미 뭐 접어든 거는 팩트고 그럼 이제 여기서 리튬 가격이고 양극재고 가격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그 단계도 돌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도 공급 과잉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이미 재료 사놓은 것들 재고 평가손에다가 경영상 어려움이 더 커질 경우에는 이제 뭐가 나올 거냐. 제일 확률 높은 시나리오가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 원래 지난 시바 회담 있죠. 그 시진핑 바이든의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 시나리오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화기애애하게 끝이 났던 미중 정상회담의 뒤끝이 이제 서서히 마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IRA 이게 우리말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여기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 중국산 부품을 차단하는 세부 규정을 내일 12월 1일 날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당장 우리 K배터리 3사가 쓰는 소재 중에서 중국산 광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IRA 보조금 대상에서 원래는 제외하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일단 배터리 부품은 내년 2024년부터 그리고 양극재나 분리막 같은 데 들어가는 핵심 소재는 내후년 2025년부터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예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리튬하고 니켈 같은 거 대부분 소재가 중국산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시름 놨다고 했었는데 그 세부 규정을 바로 현지 시간 12월 1일 내일 발표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명 그 FEOC라고 하는 우리말로 외국 기업 우려 대상자 이건데 기준이 현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렇게 네 개 국가에서 관할 통제하는 기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상 우리가 중국 광물 사다가 음극재, 양극재 이제 넣고 만드는 K 배터리가 일종의 뭐 라벨가리처럼 그렇게 이용될 수 있다고 미국 측에서는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당연히 중국 견제용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FEOC로 묶어가지고 조지려고 이제 시동을 거는 와중에도 또 어떤 우려가 있냐면 이러다 잘못하면은 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미국이 알아서 자기 스스로 셀프 앙따를 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수위 조절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또 특징 테마가 바로 출산 관련주였는데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오늘 인구 통계 나오는데 맨날 뻔하게 저출생 고령화지만 매번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이 기계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근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일단 내년 총선도 있고 해가지고 정부가 좀 세게 출산 장려책을 펴냈는데 보니까 혼인 출산 2년 이내에 3억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안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들어갔대요. 이게 현행으로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거든요. 근데 결혼 출산 한 방으로 60년치 증여세 면제 한도를 부여받는 거니까 나름 이제 파격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연간 7만 가구 해당하는 특별 공급안, 일명 특공이라고 하는 이것도 오늘 나왔고 또 맞벌이 기준 월 평균 소득 기준도 현행 140%에서 200%로 높여가지고 대상자를 더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와 오늘 진짜 춥네요.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다가 아까 우유 사러 잠깐 맨발에 스랩 신고 나갔다가 엄지발가락이 사라진 줄 알았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오늘 이제 11월도 마지막 날인데요. 미국이 오늘 밤 완전히 이벤트의 향연이어가지고 사실 오늘 MSCI 자금 말고는 외국인들이 뭐 급할 건 없다. 일단 오늘 밤에 미국 10월 PC 물가지수랑 연준 베이지북 확인부터 하고 나서 트레이딩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행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월가에서는 이미 산타랠리가 왔다 간 걸 수도 있다. 뭐 이제 올해 연고점은 이미 지금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약세론도 등장을 하는데 어제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일단 포문을 열었고 오늘 또 JP모간 리서치는 내년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4,20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한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내년 소비랑 투자 심리 둘 다 부양이 필요한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주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S&P 기준으로 4,200포인트면은 지금보다 한 8% 정도 낮은 거니까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는 2,400포인트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진짜 지금이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이제 또 상반된 의견도 봐야 되는데 저의 친정 시티그룹 리서치에서는 내년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내년 연말이 아니라 시점이 내년 중순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개시하면은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연중 S&P가 연고점을 일찌감치 찍고 대신 연말에는 경기 둔화 여파로 증시도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S&P 5,000포인트를 우리 코스피에 또 단순 대입하면은 2,800포인트 정도 나오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무조건 8만전자까지는 가는 거죠. 그다음 이제 우리 또 K 증시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이제 파도가 몰려오는데 연말 증시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이슈가 바로 홍콩 ELS 손실 그 공포죠. 그 와중에 오늘 나온 중국 PMI 지표를 보니까 제조업의 경우는 49.4로 이게 이제 경기 확장과 위축 국면의 기준선인 50선에는 당연히 못 미쳤고 다음 예상치 49.7에도 역시 미달했습니다. 다음 이제 서비스업 PMI의 경우는 50.2 나와가지고 겨우 50선 위로 턱걸이는 했지만 역시 예상치에는 미달이었습니다. 차이신 리서치 측에서는 제조업 PMI에서 주문, 재고, 고용 이렇게 핵심 항목 3개가 다 50선에 못 미치는 현상은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서비스업 PMI에서는 특히 이제 부동산업과 임대업 항목이 부진했는데 이것도 역시 서비스업 수요 위축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홍콩 ELS의 벤치마크인 홍콩 H 지수도 연말에 정말 기적적으로 반등해가지고 내년 1월에 ELS 손실 폭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금 멀어지는 건데요. 오늘 사실 여의도 증권가는 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KB증권 대표이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때려 맞았기 때문인데 이거는 이제 옵티머스 그 라임 사태에 대한 처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홍콩 ELS 대규모로 만약에 손실 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마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은행권까지도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홍콩 H 지수가 바로 중국 기업 그 50개 그중에서 나름 이제 경기에 민감한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금융권에서 제일 많이 팔았던 시기가 바로 요 H 지수가 10,000포인트 위로 올라갔을 때인데 지금 이제 오늘 5,855니까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근데 이게 이제 손실 기준선이 한 5,500포인트 정도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4,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 가지고 이대로 가면 완전 박살난다고 했었고 지금도 이제 간당간당하죠. 근데 ELS 상품 지금 두 개가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만 규모가 5조 6,850억 원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코로나 때니까 은행 금리가 1% 초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이자 소득세 떼면은 0%대 금리였다. 그래서 이 홍콩 ELS는 연이자를 5.5% 준다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정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1도 없는 그 고령의 예금 고객층한테 이걸 많이 팔았다는데 그때 말하기를 아유 3년 안에 홍콩 H 지수가 반토막만 안 나면요 그러면 원금 보장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팔았는데 그게 빗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번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근데 거기다 또 내년 4월에 총선이잖아요. 그럼 당장 이제 1월부터 금감원에서 또 잡돌이 들어갈 거고 이게 이제 그럼 증권업계, 은행업계, 자산운용업계까지 전부 다 위축을 시키는 거죠. 자, 오늘은 외국계 리포트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도 오늘 그다지 이제 좋은 소식이 많지 않고, 일단 기대할 만한 내용도 있긴 있는데, 우선 듣기 싫은 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에서부터 목표가 하향이 나왔는데, 노무라 증권에서 기존 13,000원을 오늘 12,000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 중립. 참, 이 LG 디스플레이 5만 원에 물린 분들도 많은데요. 다음 이제 노무라 증권은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 목표가를 12,000원에서 11,000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립. 다음 이제 한솔케미칼은 그래도 투자 의견 매수가 나왔는데 바로 HSBC에서 목표가 25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일명 선물 경제라고 하는 별풍선을 통한 그 제작자와 이용자 간의 깊은 관계가 구축돼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슬슬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니까 밖에 날도 추운데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대신 방에서 그 BJ들하고 유사 연애에 빠지는 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9만 원 콜했습니다. 다음 이제 K 게임주들에 대한 HSBC의 리포트도 있었는데 AI 그 인공지능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반복적인 작업의 시간을 절약하고 콘텐츠는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네레이티브 AI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비용, 특히 이제 임금을 절감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게임 출시의 주기를 단축시킨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여가지고 경쟁력을 역시 향상시킨다고. 그래서 이런 AI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게임주로는 NC 소프트를 꼽았는데 투자 의견 매수에다 목표가 40만 원. 반면에 펄어비스는 그 반대로 보는지 하여간 기존 목표가 7만 원에서 이번에 2만 6천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도 기존 매수에서 이번에 매도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야, 이 펄어비스 이것도 코로나 때 14만 원 갔다가 지금 완전히 날아가가지고 주가 37,800원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소리네요. 목표가 2만 6천 원이면은 하여간 유메이드도 그렇고 이 게임주들은 정말 주가도 게임처럼 막 진짜 극단적으로 올라갔다 엎어졌다 하여튼 우리 K 증시에서는 여기저기 이름 많이 나오고 유명한 주식은 무조건 하여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다음 UBS는 먼저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28,000원에서 이번에 25,500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기대감 만빵의 외국계 리포트를 마지막에 보는데 UBS가 내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150bp 즉 1.5%포인트 정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 수혜주로 두산 로보틱스를 꼽았어요. 그래서 아니 두산 로보틱스가 무슨 금융 관련주도 아닌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자금 조달을 쉽게 해서 기업들의 신규 합동 로봇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거기다가 정부가 준비 중인 첨단 로봇 산업 1.0을 비롯해서 이제 국가 차원의 로봇 생태계 지원 역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결국
내후년 2025년에 두산 로보틱스는 손익분기점을 도달하고 그리고 나면 2027년에서 2029년 사이 영업이익이 연평균 62%로 정말 고성장을 기대한다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투자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는 9만 원을 제시했는데 아니 그럼 이미 목표가를 지금 달성한 거 아닌가? 오늘 92,900원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K증시가 이미 산타랠리 연말 효과를 미리 다 땡겨 썼다는 증거로 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이제 12월의 첫날인 동시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일단 12월장 스타트를 맞이해서 꼭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하도 이제 산타랠리 연말 효과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1년 12달 중에서 증시가 제일 강한 달이 12월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계상 12월보다는 11월장이 더 좋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달은 실제로 12월이 아니라 4월 달입니다. 자, 내일은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 여러 미국의 그 A급 지표들, 뭐 10월 PC, 그다음에 연준 베이지부,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인도 행사 이런 이제 재료들이 우리 K증시에 첫 반영되는 날이 바로 내일이고요. 또 앞에 말씀드린 12월 1일 미국 정부의 IRA 보조금에서 배터리 관련 세부 사항 발표. 요거 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이 또 내일 12월 1일이기도 합니다. 일단 내일 제일 중요한 이슈는 전 요걸 꼽는데 바로 11월 수출입 동향. 저번에 제가 1일부터 10일까지 그 잠정치 보여드렸지만 생각보다 이거 엄청 자세하게 항목별로 나오거든요. 일단 우리 K증시에서는 양극재랑 반도체 이쪽이 최대 관심사죠. 그리고 내일 정부 일정으로는 겨울철 대비 전력 수급 비상 대응 체계 가동. 이게 또 핵심인데 당연히 뉴스에도 올라오기 좋은 주제고 증시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우리말로 전력망 테마. 그리고 내일이 제28회 소비자의 날로 이제 기념식을 정부가 개최하는데 최근에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뀐 탓에 요즘 소비자 분쟁 관련된 거는 대부분 또 온라인이라서 증시에서는 간편 결제주들이 연결됐죠. 다음 내일 농식품부가 전국 사료작물 품질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하는데 이거는 증시에서 말 그대로 사료 농약 비료 이쪽이고 마침 내일 또 춘천에서 푸드테크 포럼도 농식품부가 개최를 하니까 관련주가 또 이어지죠. 다음 내일 밤에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토론회에 참석이 있고 다음 AES라고 하는 아메리카 뇌전증 학회도 내일 열립니다. 다음 내일 11월 ISM 제조업 지수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데 최근에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올수록 연준 금리 인상은 완전 끝났다.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과유불급으로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또 악재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내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반 고객용 AI 어시스턴트 코파일럿을 출시하는데 국내에도 한국판 코파일럿 관련주들이 있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LS 머트리얼스가 내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공모 청약에 돌입합니다. 또 에이텀이라고 전기차 부품 중에서 평판형 트랜스 제조사 여기하고 NH스펙 30호도 내일 상장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엔 뜨뜻하게 전기장판 무선 충전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또 읽으면서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